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서운한 마음 참고 감출 거지만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식들도 가족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데 큰 금액은 부담스럽지. 자녀도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해야 할 일.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엄마가 해준 만큼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함. 부모는 서운합니다. 자녀는 미안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고 내 하루가 길어지면서 서운함이 점점 깊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는 건 누구나 같은데 왜 유독 자식한테 느끼는 서운함만 해가 갈수록 커지는 걸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챕터 1. 은퇴하면 왜 서운함이 갑자기 커질까? 부모님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직장 다니실 때 40대, 50대 초반. 매일 아침 바빴습니다. 회사 가야지, 회의 준비해야지, 거래처 만나야지. 하루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자녀가 전화 안 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서운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서운할 틈이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자고 요즘 딸한테 연락 안 왔네 싶어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을 겁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뭐가 채울까요? 자녀 생각입니다. 딸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아들은 직장에서 힘들진 않나? 손주는 잘 크고 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핸드폰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틀만 연락 없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방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방 안에 가구가 꽉 차 있었어요. 회사 일이라는 큰 책상이 있고 동료 관계라는 소파가 있고 업무 성과라는 책장이 있고 밤이 꽉 차 있으니까 빈 구석이 안 보였습니다. 은퇴하면 그 가구가 전부 빠져나갑니다. 텅 빈 방에 딱 하나 남아있는 것. 벽에 걸린 액자 하나. 그 액자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입니다. 방이 텅 비면 그 액자 하나밖에 볼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액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자 속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가 하루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퇴 후 서운함이 커지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오늘 하루가 괜찮아집니다. 안 오면 하루 종일 허전합니다. 같은 전화인데 내 상황이 바뀌니까 전화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쩌면 전화 한 통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존적인 건 아닌가, 자식한테 너무 매달리는 건 아닌가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겁니다. 서운함을 희석해주던 다른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 깊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 종일 자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는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챕터 2. 자녀도 서운합니다. 자녀들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8시 반까지 부랴부랴 출근. 회사에서는 회의가 있고 업무가 있고 팀장이 부르고 후배가 물어보고 6시에 퇴근하면 다행입니다. 집에 오면 아이 숙제 봐주고 씻기고 놀아줍니다. 밀린 설거지와 빨래도 당연하죠. 아이를 재우고 나면 10시 반. 배우자랑 나눌 이야기도 있는데 둘 다 지쳐서 핸드폰만 보다 잠이 듭니다. 이 하루 어디에 부모님 전화를 넣을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자녀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자녀의 방에는 가구가 꽉 차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큰 책상, 자기 아이라는 소파,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책장, 대출이라는 캐비닛까지. 방에 빈 구석이 없어요.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이 방 안에 부모님 액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구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시기마다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인 30대, 40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래입니다. 자기 자식을 향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키우고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세우는 것. 이 시기의 에너지는 거의 전부 아래 세대, 내 자식을 향합니다. 그럼 60대, 70대 부모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기차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부모는 뒤를 보고 앉아 있어요. 지나온 풍경을 봅니다. 자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를 키우던 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있던 식탁, 그 풍경이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잡고 싶습니다. 자녀는 앞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다가올 풍경을 봅니다. 아이 학교, 승진, 대출 상환, 이사. 앞에서 쏟아지는 것들에 정신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같은 기차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풍경이 다르니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구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지난 영상 댓글 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 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을 눌렀을까요? 자녀도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운함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흐르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양방향입니다. 나름대로 챙겼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용돈을 드려도 달려가서 도와드려도 고맙다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으시는 느낌. 아니면 드린 건 기억 안 하시고 못 드린 것만 기억하시는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도 의욕이 꺾입니다. 전화해도 잔소리만 들으니까 전화가 무거워집니다. 찾아뵈어도 분위기가 불편하니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이게 이 관계의 가장 슬픈 지점입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빗나감이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몇 년, 10년, 20년 동안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아주 무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챕터 3, 서운함이 쌓이면 일어나는 일. 이 서운함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양쪽 모두에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 쪽부터 볼까요?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전화가 안 오면 왜 전화를 안 하지 싶습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스스로 눌러 담는 겁니다. 그 다음, 기대를 줄입니다. 원래 다 이런 거지. 그리고 마지막,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괜찮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지. 이 말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포기의 언어입니다. 기대해봤자 실망하니까 아예 기대를 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기대를 접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전화가 안 와도 먼저 걸지 않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요즘 아버지 전화가 짧아졌네? 바쁘신가?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잘 지내시나 보다. 오해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입을 담은 거지 마음이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포기가 오래 지속되면 부모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문장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짐이다. 이 문장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안 빠집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 끼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해도 말 못합니다. 외로워도 말 못합니다. 다 혼자 삼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는 걸 멈춥니다. 이게 자발적 고립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니까요.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에겐 정반대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나 보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더 뜸해집니다. 부모는 역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더 움츠러듭니다. 악순환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한 침묵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거리를 만들고 거리가 고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 쪽을 보겠습니다. 자녀에게도 악순환이 있거든요. 자녀도 압니다. 부모에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댓글에 이런 분이 계셨잖아요. 부모가 해준 만큼 해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이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죄책감이 있으면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못합니다. 연락을 한참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걸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야 전화하냐고 서운해하시면 어쩌지? 전화를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합니다. 해도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안 하면 죄책감이 쌓이고 양쪽 다 불편하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미루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되고 다음 달이 명절이 됩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에 용돈 봉투 하나 건네면서 한꺼번에 갚으려 합니다.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연락을 못하니까 죄책감이 쌓이고 죄책감이 쌓이니까 더 연락하기 어렵고 더 어려워지니까 더 미루고 이것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챕터 4. 악순환을 끊는 아주 작은 시작. 먼저 부모 세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아를 멈추세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뭘 전화를 해. 용돈은 됐어. 네가 써. 이 말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괜찮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괜찮아 라고 하면 자녀는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에요. 30년간 쌓인 서운함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가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어색하시면 이것도 됩니다. 요즘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떠나와서 좋았다. 짧아도 됩니다. 솔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표현을 자주 하니 아들도 점점 표현력이 좋아지더군요. 이분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괜찮아로 닫아놨던 문을 솔직한 한마디가 열어준 겁니다. 부모님들의 처방. 두 번째, 텅 빈 방에 새 가구 하나만 들여놓으세요. 자녀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좌우되는 건 여러분이 의존적이어서가 아니라 방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에 새 가구를 하나 들여놓으면 됩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오래된 친구 만남이든 산책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람들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 가구가 하나 생기면 자녀한테 전화가 안 와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화 안 왔네. 그래, 내일 모임 가면 되지. 이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건 자녀를 포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걸었던 감정의 무게를 조금 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자녀를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 세대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전화 한 통, 5분만 해보세요. 내용 없어도 됩니다. 할 말이 없어도 됩니다. 엄마, 나 퇴근했어. 뭐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는 그 전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느낌 하나입니다. 이 느낌 하나를 일주일 내내 안고 삽니다. 그 5분이 부모의 일주일을 바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괜찮아 라고 하실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부모님 세대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번역하면 보고 싶다입니다. 지금 막막해 보이는 5분이 나중에 평생 후회보다는 훨씬 쉬운 일일 겁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서운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자녀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자녀의 마음이 아직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한 뼘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시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댓글도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